여러분, 지금 당근마켓 한번 켜보시겠습니까? 거창한 검색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골프나 캠핑 두 글자만 쳐보세요. 거기 떠있는 건 장비가 아니라 허세로 쌓아 올린 중산층의 파산 선고서들입니다. 불과 2년 전 수백만원 웃돈 얹어가며 줄 서서 샀던 그 신상들이 지금은 반값은커녕 5분의 1 가격에도 안 팔려 나뒹굴고 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봅시다. 300만원짜리 풀세트가 50만원에 올라와도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이건 취미의 실종이 아니라 할부로 연명하던 가짜 부자들의 취미 사형 집행 현장입니다. 장비에는 거실 구석에서 쌓인 뽀얀 먼지만이 가득하고 게시글 제목엔 눈물의 금매, 빚 정리 같은 비명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골프백 메고 필드 나가는 게 마치 계급장이라도 되는 양 굴던 시절 말입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잔인합니다. 경제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베스트로 올라옵니다. 이 시국에 취미에 돈 쓰는 건 지능의 문제다. 한때의 자부심이었던 텐트와 골프채가 이제는 매달 빠져나가는 할부이자를 상기시키는 흉측한 빚더미의 흔적이 된 셈이죠. 형광등 아래 덩그러니 놓인 저 텅 빈 골프백과 주인 없는 텐트들. 대체 우리는 어떤 거품에 취해 있었길래 이토록 처참한 사형 선고를 받아들게 된 걸까요? 이 비명이 단순히 유행이 지나서 들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매달 취미 자금 18%를 강제로 뜯어가는 진짜 주인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돈이 없어서 취미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즐길 자격을 박탈당한 겁니다. 통념은 이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다들 지갑을 잠시 닫았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잔인합니다. 이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부채로 쌓아 올린 가짜 풍요가 강제 청산당하는 과정이거든요.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 중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8%를 넘어섰습니다. 2021년보다 무려 2.4배나 치솟은 수치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인스타그램을 화려하게 장식하던 라운딩 사진과 감성 캠핑의 기록들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을 채우는 건 대출 이자 출금 알림과 원리금 상환 독촉 문자뿐입니다. 한때는 선방의 상징이었던 번쩍이는 카본 프레임 자전거도 이제는 내 집을 지키기 위해 당근마켓에 던져야 할 황급성 자산으로 전락했습니다. 중산층의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자산이 쌓이는 속도보다 3배나 더 빠릅니다. 취미는 이제 즐거움의 영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도려내야 할 불량 부채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빨간색 연체고지서가 날아오기 전에 취미라는 허울을 스스로 벗어던지는 처절한 사투.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진짜 현실입니다. 여러분, 대체 우리가 인생의 즐거움이라 믿으며 쏟아부었던 그 방대한 자본들 지금 어디로 증발하고 있는 걸까요? 그저 재수가 없어서 금리가 올라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숫자를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 비명은 이미 예견된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골프 레슨비로 캠핑 장비 할부금으로 나가던 그 100만원, 150만원. 그게 정말 아무 부담 없는 여윳돈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저금리라는 마약에 취해 인생은 한 번뿐이라며 내일의 소득을 오늘로 당겨 쓰던 그 짜릿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2026년의 현실은 차갑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손바닥으로 스마트폰 액정을 닦으며 은행 앱을 켜면 거기엔 즐거움 대신 공포가 적혀 있습니다. 취미를 압류하는 숫자들. 대한민국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 대비 이자 비용 비중이 18%를 돌파했습니다. 2021년보다 무려 2.4배나 치솟은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필드에서 휘두르던 골프채의 18%는 이미 은행에 압류해간 상태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가계 이자 비용 지출은 불과 2년 사이 52%나 급증했습니다. 반면 중산층의 부채 증가율은 자산 증가율보다 무려 3배나 더 빠릅니다. 웃돈 얹어가며 장비를 사모으던 호기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 집을 지키기 위해 원리금을 막기 위해 취미라는 사치를 강제로 도려내야 하는 처절한 사투만 남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한강변을 달리며 골프보다 이게 더 건강에 좋다고 스스로를 위로해보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취미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처분해야 할 불량 부채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지갑만 털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탈한 그 빈자리에서 수조 원을 쏟아부어 지어놓은 레저 산업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 처절한 붕괴의 현장에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개인의 비명이 이렇게 큰데 수천억 원의 빚을 내서 땅을 파고 잔디를 심었던 골프장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지금 대한민국 레저 산업은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손님이 줄어든 수준이 아니라 산업의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거든요. 장면 하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는 예합 전쟁이 벌어지던 경기도의 한 대중제 골프장입니다. 지금 그곳엔 화려한 카트 대신 녹슨 예치기가 멈춰서서 있고 페어웨이에는 관리되지 못한 잡초가 무성합니다. 왜일까요? 2026년 초 공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중제 골프장의 상당수가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벌어들인 돈으로 은행 이자조차 못 갚는, 한마디로 좀비 기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무리한 PF 대출로 지어올린 허상의 성들이 고금리라는 파도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소름 끼치도록 조용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상위 0.1%를 위한 초프리미엄 구장들입니다. 중산층이 다니던 골프장은 경매에 붙여지고 물류 창고나 데이터 센터 부지로 팔려나가는데 성문항 같은 명문 구장은 오히려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회원권 가격이 무려 30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기억하십시오. 이제 취미는 더 이상 대중의 영역이 아닙니다. 어중간한 중산층은 이자 폭탄에 쫓겨 필드 밖으로 밀려나고 그 빈자리를 진짜 부자들만의 폐쇄적인 성체가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기던 여가는 이제 취미의 계급화라는 차가운 칼날에 잘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비워진 필드, 쌓여가는 재고, 그리고 30억 원의 회원권. 이 기괴한 양극화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단순히 세상이 불공평하다며 혀를 차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영리한 중산층들은 이미 이 붕괴를 예견하고 자신의 돈을 전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비싼 그린피를 내며 잔디를 밟을 때 그들은 무엇을 계산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골프백을 팔아치운 진짜 이유. 이제 계산기를 꺼내 그 잔인한 숫자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라운딩 한번 나갈 때 딱 얼마 쓴다고 계산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에이, 기껏해야 30에서 40만 원이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당신의 계산기는 고장난 겁니다. 수도권 대중제 골프장을 기준으로 한 번 나갈 때의 비용을 조목조목 따져볼까요? 우선 25만 원의 그린피가 기본으로 깔리고 여기에 4분의 1로 나눈 카트비 3만원과 캐디피 4만원이 얹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가는 길의 기름값과 식비 10만원까지 더하고 나면 단 한 번의 라운딩을 위해 여러분의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총 42만원이라는 숫자로 요약됩니다. 여기에 그늘집 떡볶이 한 그릇, 라운딩 전후 식사까지 합치면 사실상 한 번 나갈 때 최소 50만원은 우습게 깨집니다. 이걸 한 달에 딱 2번만 한다고 쳐보죠. 월 100만원입니다. 1년이면 1200만원, 10년이면 1억 2천만원이죠. 솔직히 이 돈 그냥 즐거움의 대가로 지불했다고 치면 그만일까요? 진짜 공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026년 현재 영미한 중산층들은 이 100만원을 필드가 아니라 현금 흐름에 태우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골프 비용 100만원을 매달 미국의 고배당 ETF인 제피 같은 곳에 10년간 넣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산기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월 100만원씩 10년, 복리 수익률과 배당 재투자를 합치면 여러분의 계좌엔 매달 약 350만원의 배당금이 꽂히게 됩니다. 골프 1회 비용 50만원의 10년 뒤 미래 가치는 월 350만원의 현금 흐름과 맞먹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이미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1위가 배당 ETF인 SCHD라는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죠. 누군가는 필드에서 5시간의 쾌락을 위해 50만원을 불태울 때 누군가는 그 돈으로 미래의 월세를 사고 있었던 겁니다. 내 주식 PER은 15배인데 하루 골프 비용은 내 일당의 2배다 라는 이성적인 각성이 중산층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보고도 예전처럼 아무 고민 없이 필드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건 고물가만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놓치고 있는 기회비용의 크기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차가워진 중산층의 지갑, 그 현장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숫자로 확인한 현실이 이토록 잔인한데 실제 소비의 최전선인 매장들은 지금 어떤 풍경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백화점 1층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한 벌에 100만원씩 하던 그 프리미엄 골프웨어 브랜드들 기억하시나요? 이거 없으면 필드 못 나간다 던 그 옷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죠.
지금 그 옷들은 백화점이 아니라 교회 아울렛 구석에서 최대 80% 할인이라는 처절한 현수막을 달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국내 유명 프리미엄 골프웨어 B사의 재고 자산은 전년 대비 무려 60%나 급증했습니다. 신상을 사려고 백화점 문이 열리기도 전에 줄을 서던 오픈런의 기억은 이제 박물관에나 보내 유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싸게 재고를 밀어내느냐는 덤핑 전쟁만이 남았을 뿐이죠. 시장의 온도는 입소문이나 뉴스 기사가 아니라 오직 가격과 매물이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근마켓 스크롤을 끝도 없이 내려봐도 사라지지 않는 그 수많은 급매물들, 그게 바로 우리 경제의 진짜 체온입니다. 한때는 부의 상징이었던 장비들이 이제는 공간만 차지하는 처치곤란한 짐으로 전락했습니다. 여전히 골프 인구는 많다는 업계의 주장은 허허벌판이 된 필드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취미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할지 몰라도 시장의 차가운 데이터와 산더미 같은 재고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산층에게 새 제품을 제값 주고 사는 건 바보짓이 되었고 신동급 중고를 찾는 리커머스 문화가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텅 빈 매장 안에서 형광등 불빛만 번쩍이고 점원은 먼지만 털어내고 있는 저 풍경. 도대체 시장이 이토록 싸늘하게 식어버린 진짜 구조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갑이 닫힌 게 아니라 아예 지갑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거대한 붕괴를 만든 첫 번째 주범, 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 회의실 형광등 아래에서 차갑게 반납되는 법인카드를 본 적 있으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동안 우리 레저 시장을 지탱하던 가짜 수요가 뿌리째 뽑혀 나갔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 알지 않았습니까? 평일 낮 골프장을 가득 채웠던 그 수많은 사장님들의 그린피, 사실 그들 개인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말부터 시행된 법인카드 접대비 규제 강화는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준빙이 까다로워지자마자 평일 법인 골프 수요는 거짓말처럼 증발해버렸죠. 법인의 비용 처리가 막히자 골프장은 더 이상 비즈니스의 전당이 아니라 그저 비싼 돈 내고 공치는 고비용 취미로 전락한 셈입니다. 여기에 레저 시장의 거물 5060 베이비 부머들의 자산 수비 전환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은퇴하면 매일 필드 나갈 거다 라던 그들의 호기로운 약속 말입니다. 하지만 2026년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은퇴를 맞이한 그들은 이제 레저 지출을 1순위로 삭감하고 있습니다. 자녀 지원과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먼지 쌓인 골프백을 창고 깊숙이 밀어넣고 지갑을 굳게 닫아버린 거죠. 결국 이 싸움의 패자는 중산층을 타깃으로 빚을 내서 사업을 확장했던 레저 기업들이고 승자는 규제로 세수를 확보한 정부와 높은 이자를 챙긴 은행들입니다. 핵심 소비층은 은퇴로 사라지고 기업의 지원금은 규제로 막혀버린 이 상황. 전통적인 지갑이 이렇게 굳게 닫혔다면 과연 젊은 세대는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우고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다들 돈이 없어 국내 취미는 접는다는데 왜 공항 출국장은 매일같이 미어터지는 걸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중산층이 망했다는 건 엄살 아니냐, 해외여행 갈 돈은 다들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실제로 2025년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금액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중산층이 여유로워서가 아니라 가성비가 박살난 국내 레저 시장에 대한 집단적 거부이자 지출의 집중화 현상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내 골프장에서 3만원짜리 떡볶이를 시켜 먹으며 라운딩 한 번에 50만원을 태울 바엔 차라리 그 돈을 모아 1년에 한 번 해외로 나가는 게 훨씬 낫다는 이성적 계산이 선 겁니다. 인스타그램용 사진 한 장을 찍어도 파란 바다의 이국적인 배경이 국내 산골짜기보다 훨씬 과시효율이 높거든요. 텅텅 비어가는 국내 캠핑장과 발 디딜 틈 없는 인천공항 출국장의 극명한 대비, 이것이 바로 2026년 대한민국 중산층이 자존심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일까요? 단순히 여행지로 돈이 옮겨간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취미 비용을 아껴 배당주를 샀다가 주가 자체가 하락해 3년치 골프 비용을 통째로 날리기도 하고, 심지어 코인에 물려 생활비가 없어 골프채를 처분하는 처절한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식 사려고 취미 접었다는 건 희망사항일 뿐 현실은 영끌 이자에 비명을 지르며 장비를 압류당하는 중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보아야 할 진실은 이들이 소비를 포기한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자본을 처절하게 이동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여행 갈 때 당신은 무엇을 매수하고 있었나요? 혹은 그 자본이 흘러간 진짜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 현상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의 종말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정체는 사실 대한민국 중산층이 단행한 도파민 구조조정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겉으로는 경기가 안 좋아서 골프장 못 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다릅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써서 얻는 도파민의 가성비가 떨어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과거에는 필드 위에서 찍은 사진 한 장으로 부를 과시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 화면 속 빨간 수익률 숫자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짜릿하고 우월한 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서학개미들의 선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산층의 핵심인 4050 세대는 필드 대신 미국 배당 ETF인 SCHD를 택했습니다. 취미 비용을 아껴 노후 배당금을 쌓는 이 영리한 선택이 한국인 순매수 1위라는 기록을 갈아치운 거죠.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골프백을 메고 땀 흘리는 것보다 침대에 누워 엔비디아 수익률을 확인하는 게 훨씬 가볍고 즐겁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빚으로 샀던 가짜 행복을 팔아치우고 실질적인 자산을 확보하는 처절하고도 영리한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 중산층에게 취미는 더 이상 지불의 영역이 아닙니다. 철저히 축적의 영역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드가 사라진 자리에 주식 계좌가 들어서고 장비 자랑 대신 배당금 입금 문자를 기다리는 시대. 이 거대한 자본의 대이동은 이제 우리 개인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자본의 이동이 끝난 후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지출을 자랑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시다. 친구들과 모였을 때 마지막으로 영수증 인증하신 게 언제인가요? 이제 중산층의 대화 주제는 어디서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얼마가 쌓였느냐로 바뀌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더 이상 화려한 골프웨어 브랜드가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새벽 6시 한강변을 달린 뒤 러닝화에 밴 눅눅한 땀 냄새가, 그리고 매달 스마트폰 화면을 채우는 배당금 입금 알람 소리가 당신의 실질적인 체력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크게 3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째, 절약이 곧 가장 힙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취미 비용을 영원으로 만들고 그 돈을 주식 매수로 인증하는 챌린지가 2026년 SNS를 도배하는 게 지금의 뉴 노멀입니다. 둘째, 소유의 무게를 완전히 덜어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장비를 사서 감가상각을 맞는 대신 운동화 한 켤레로 충분한 불황형 스포츠로 가볍게 몸을 옮겼습니다. 셋째, 도파민의 출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돈을 써서 얻는 단기 쾌락보다 독서와 운동 루틴을 지켰을 때 얻는 성취감이 더 큰 자산이 된 것입니다. 취미의 정의 자체가 지출에서 관리와 축적으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과실을 판 돈으로 미래를 사는 것, 이것이 피크 코리아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똑똑한 중산층의 생존법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변화는 단순히 우리의 가계부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때 열광했던 그 넓은 필드와 캠핑장들, 그 물리적인 공간들은 지금 어떤 최후를 맞이하고 있을까요? 가계부의 숫자가 변할 때 우리가 밟고 서 있던 땅의 용도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지방 국도 지나가다가 예전에 골프장이나 대형 캠핑이다? 이 대형 캠핑장이었던 곳 보신 적 있습니까? 한때는 초록빛 잔디가 넘실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 자리에 지금은 시커먼 철골 구조물과 거대한 콘크리트 벽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장면 하나를 아주 차갑게 묘사해보죠. 경기도와 충청도 병계에 있던 한 대중제 골프장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말 예약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이곳의 입구엔 지금 공사 중이라는 투박한 가림막이 쳐져 있습니다. 페어웨이를 가로지르던 카트도로 위로는 덤프트럭이 먼지를 휘날리며 오가고 벙커가 있던 자리엔 거대한 물류창고의 기둥이 박히고 있죠. 과거의 낭만과 허세가 있던 자리를 이제는 효율과 생존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물류 데이터가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풍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레저 산업의 데드마스크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새벽 안개를 뚫고 도착해 비싼 그린피를 결제하며 느꼈던 그 묘한 고취감 말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들리는 건 경쾌한 타고음이 아니라 무거운 굴착기가 땅을 파헤치는 굉음뿐입니다. 한때는 중산층의 자부심을 상징하던 공간이 이제는 누군가의 택배 상자가 머무는 창고로 팔려나가는 신세가 된 거죠. 빚으로 지어올린 환상의 성이 무너진 자리에는 오직 살아남은 자들의 네모칸 비즈니스만이 남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피크 코리아의 민낯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성장이 멈춘 국가에서 부채로 지탱하던 과시적 레저는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거품일 뿐입니다. 2025년의 그 고통스러운 진통은 사실 한국 레저 산업이 비정상적인 고비용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거품은 빠졌고 이제는 진짜 근육만 남겨야 하는 시간이 온 거죠. 잔디는 말라 죽고 그 위로 차가운 시멘트가 덮입니다. 여러분이 밟았던 그 푸른 꿈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 무엇이 되었을까요? 필드가 창고로 변하는 이 잔인한 풍경 속에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겪은 이 지독한 진통은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레저 산업이 비정상적인 고비용 거품을 걷어내고 비로소 생존의 근육을 장착하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음악이 멈췄을 때 의자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패배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자기 주머니 속의 돈을 냉정하게 세기 시작한 가장 현명한 생존자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취미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지불과 과시였다면 2026년의 새로운 취미는 나의 미래를 지탱하는 축적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과시를 판 돈으로 미래를 사십시오. 지출을 자랑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산을 증명하는 시대입니다. 1000만원짜리 명품 골프백을 과감히 팔아치운 그 돈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주가 되고 배당주를 통해 매달 월세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국가의 성장이 정체되는 피크 코리아의 파고 속에서 개인이 글로벌 자본에 올라타 끝까지 살아남는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먼지 쌓인 장비를 털어내고 숫자로 가득 찬 수익률 화면을 바라보는 지금의 당신이 빚으로 산 행복에 취해 있던 과거의 당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합니다. 거품은 빠졌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속지 않는 눈과 지키는 힘이 남았습니다. 과시를 판 돈으로 미래를 사십시오. 2026년 대한민국 중산층이 마주한 이 변화는 당신을 무너뜨리는 재앙이 아니라 당신의 자본을 가장 영리한 곳으로 재배치하는 거대한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계좌 속 숫자는 지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해드린 이 차가운 숫자들이 여러분의 뜨거운 생존 전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의 자산 수비와 자본의 대이동, 그 이면의 진실을 가장 날카롭게 파고드는 채널 모모 21세기 경제학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통찰력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은 팩트와 더 정교한 계산기를 가져오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모모의 21세기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